자, 이제 149페이지 2절 주택시장 분석. 앞에 설명 많은데 이건 넘어갑니다. 어차피 이건 나중에 3월달 할 거니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151페이지에 있는 거기 있는 여과 과정.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게 주택의 여과 과정. 같은 말이 주택의 순환 과정 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우리 한번 보니까 여기 있는 창원도 보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또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년 경과되면 서서히 이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되겠지. 집값 떨어진다. 그죠?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동네가 이제 못 사는 동네 바뀐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지역을 재개발시켜버리죠? 고급주택 바뀌겠다죠. 이렇게 계속해서 고급과 적이 순환되면서 공급이 조달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설명한 목적이 뭐냐? 이게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여과 과정이 꽤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좀 정리해 보시는데, 자 일단 보세요. 첫 번째 기본 전제. 맨 먼저 구분할 때 우리 소득이 따른 구분인데 고소득 계층과 그 반대 중간 계층 없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당연히 고소득 계층은 고가 주택을 차지할 것이고, 그죠? 저소득 계층은 뭐 저가 주택을 차지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 있는 이 말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규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면은 이 집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건 꽤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건 당연히 집값이 비싸겠죠, 신규는. 그래서 고소득 계층이 이 집을 차지하는 거지. 절대 저소득 계층은 신규 주택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해서 집을 받을 것인가, 즉 공급을 조달받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어차피 소득이 낮은 분은 절대 신규 주택은 가져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뭐하죠? 노후화되면 집값도 떨어지겠지. 그런 집을 가져가는데 그러한 것을 뭐라는 줄 압니까? 이게 하향여가 됐습니다. 여가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이거요. 이 말은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시험에 꽤 중요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니 그럼 여가 과정에 대한 종류가 두 개 있네? 하향 반대 무슨? 그죠? 그러니까 상향 여가와 그 반대 뭐 있습니까? 하향 여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90%는 뭔가 여기서 정답이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보는 식 3개. 요 3개 다 기억하시라고. 3개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잘 보셔야 돼, 이거.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집인데, 이걸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다른 말로 상향입니다. 두 번째. 거꾸로 원칙은 이 집을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그런 집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점 건물이 노후화되겠죠? 그 집값 떨어지겠죠? 그 결과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다른 말로 하향여가. 자, 보자고. 원칙은 이 집 뭐야? 고가지. 누가 이 집 가져갔어? 이게 무슨 여가? 그래서 하향여가라고. 자, 하나. 두 번째, 동네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동네가 있고 고급 주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저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자, 요 집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이 집을 팔 때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그냥 팔면은 이 동네가 고가니까 결국은 9억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두고 이건 3억 정도 한다 가정 두볼게요. 그런데 이 집이 약간 하자가 있거든. 그래서 하자 보수비가 수선비가 만약에 집값의 10% 정도 든다 치자고. 그래서 9천 정도 더 갈 것이고 이건 3천 더 가겠죠. 그런데 이걸 하자 보수에 판다면 과연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자, 중요한 건 주변 지역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면 불리한 영향 주는 거. 지금 무슨 지역이야 이거? 나한테 도움을 주겠습니까? 불리한 영향 주겠냐고. 도움 줄 거 아니에요. 고급인 동네 고급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주고 팔 수 있다 해보자고. 만약에. 그러면 수선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9천이지 9천? 그죠? 근데 집값은 얼마 뛰었습니까? 9억짜리가? 1억 5천 뛴 거 아니야? 그죠? 하자보수 합니까? 해야 되겠지. 하면 집은 좋아지겠네? 그죠? 집 좋아진다 상향여가야. 다시 현재 이 동네가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다 보니까 얘가 보니까 하자보수 해서 팔면 이렇게밖에 주고 팔 수밖에 없다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선비는 3천 들어갔지만 가치가 올라간 건 2천 뛴 거지. 하자보수 합니까? 안 하겠다죠. 건물은 점점점 노후화된다 해서 하향여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히 이게 정답을 굉장히 많이 잡아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올라가면은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 이게 상향될. 하향은 볼 필요 없습니다. 하향은 의미 없는데 일단 제가 써보긴 써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우리 고가와 저가 구분 기준이 9억이라 가정해보자고. 9억 이상 되는 게 고가고 9억 이하 되는 게 저가를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때 내 소득이 연봉 3억 이상 되면 무조건 이런 집을 살 수 있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 연봉은 2억 5천이었어. 여기 살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갑자기 내 연봉이 한 4억 정도 되어진다면 이 집을 버리고 올라타지. 내 신분 성격된 거지. 이게 상향인데 그러면 내가 살던 요 집 버렸더니 말은 수요가 많은 거야. 저가는. 나 나갔어. 감소한 거 아니야? 그죠? 저가에 대한 수요 감소, 고가에 대한 수요 증가된 거야. 그래서 이럴 때가 뭐 이게 상향이라고.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저가 주택도 분명히 최하의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3억이 된다 할게요. 그러면 내 연봉이 1억이 될 때 이런 집을 살 수 있다 해보자고. 자, 그런데 1억 이하 되는 분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3천 정도 준다면 나는 이제 7천만 에서 이 집 살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요. 이제 진입했지. 여기 하향이거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가 더 늘어난 거지. 그죠? 그래서 특히 이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가장 장난 많이 친다고. 응? 자, 그럼 이 말은 소득 등이 딱 나면 이걸 찾아가야 돼. 알겠죠? 정리해보기 뭐 딱히 어렵단 말 못할 것 같아. 첫 번째. 자, 이건 1번 이거예요. 앞에 누가 가지냐 보지 말고 마지막에 이 집을 어느 놈이 가져갈래? 라고 생각해. 네? 두 번째, 2번은 조심할 건 이거 하셔야 돼. 항상 고급이라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고급, 저급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 말에 그냥 따라가. 이 말에. 응? 이 말에. 그래서 보수비가 더 크면 하향여가지. 가치가 더 크게 뛰면 상향이지. 그 다음에 이 말이 딱 뜨거든 어디가 뭘 보는가 하면 요거 찾아가. 요거.
자, 밑에 이건 글씨 안 된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내가 뭐 고가수요 넘어가니까 고가수요는 증가되지만 저가수요 감사겠지. 그래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 자, 보세요. 이 주거 분리란 말 뜻 아셔야 돼. 이 경계지역이 있는데 동네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와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를 뭐요? 분리된 거요. 절대 우리 주거 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아니야.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 지역은 주로 어디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옆에 붙어 있는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도시 전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자, 그리고 한 번 더 잠시 보자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 살길 바랍니까? 이 동네지. 그럼 얘는 얘 가까이 가길 바랄 것 같은데? 얘 가까이? 얘는 얘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그러면 경계지역에 있는 이 인접에 있는 고급 주거지는 요 지역의 집값은 얘보다 집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옆에 뭐가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그죠? 경계지역에 있는 저급 주거지는 요 지역은 얘보다 집값이 요건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잠시 제가 친입이란 말과 그 다음에 천이 같은 말이 개성 요거 설명할 건데 앞으로 지문 나왔을 때면 친입과 천이 나오지 통과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지문 5개 만들 목적이지. 자, 일단 설명드릴게. 이런 거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 있는 문화가 B 지역에 넘어가더라. 이게 친입이야. 그 결과 이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라고. 다시. 우리 도시와 농촌이 있을 때 도시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간다. 이게 친입이고 그 결과 도시화가 바뀌었다. 이게 천이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장류 같은 김해는 뭐야? 농촌 아닙니까? 도시로 바뀌었지. 넘어간다. 친입. 도시로 바뀌었다. 천이. 이래 하시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변모로 바뀐 게 천이고 어떤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이게 친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요 지역의 집을 갖고 여러분 현재 이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겠습니까? 응? 요 동네 나 요 집 갖고 있어. 그냥 갈 거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요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고급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수전비와 같이 딱 나오면 이건 고급 직업 따지지 마. 가끔 우리 어떤 이제 강의하는 분이 보니까 이걸 엉터리 설명해서 재밌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요 지역이 집은 점점점 가격이 떨어지면 얘가 살 수 있겠는데 산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넘어간다 이건 친입입니까? 아니면 천입니까? 예? 넘어갔잖아. 친입이지. 그런데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건 이게 상향여가 하향여가. 친입은 의미 없어. 무슨 여가? 생각 잘해. 아니 무조건. 아니 언놈 가져갔어 이거. 누가 가져갔어? 예? 그 무슨 여가? 기억하시라는 거 이거 앞에 언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없다니까? 마지막 가져간 놈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점 저급주택화 바뀌지. 여기 천이야, 천이. 그지? 그러면 쭉 밀려가면 더 이상 갈 데 없잖아.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야, 얘가. 그죠? 요 지역 재개발
하지. 그죠? 하면 자, 이 지역은 이제 고급 주택화로 바뀐 거지. 여기에 천입니까? 진입입니까? 천이지. 고급 주택이 바뀌었으니까. 그 결과 이건 무슨 여가? 무슨 여가? 앞에 언놈이 갖고 있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 마지막 언놈 가정이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서 더 갑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근데 웃기는 건 이 지역이 항상 재개발되는 건 아니야. 때에 따라 보니까 이 지역이 설럼가 빈민가로 바뀔 수가 있다고.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이제 이 설럼가 빈민가를 좀 정리하셔야 돼. 요걸 개토 이렇게 쓰게 돼요. 개토. 설럼가, 빈민가, 판자촌, 개토. 개토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사기치지 말고. 들어봤잖아. 레이가 뭐야? 해소이 말이야. 해소. 이게 갈정, 갈망이 말이야. 원래 개토란 건 독일의 작은 섬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뭐 있으면 유태인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장소가 이 개토란 섬이었다고. 그래서 개토 이게 갈망, 갈정, 빈민 이 말 뜻이라고. 자, 그런데 물어보자고요. 빈민가, 판자촌, 설럼가는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네? 다시 이런 분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 농촌? 도심 안쪽, 외곽? 왜 안쪽이 있어? 그 말이 얻어먹을 게 많은 거 아니야. 그죠? 자, 항상 원래 빈민가, 설럼가 도심 안쪽에 있습니다. 네? 안쪽에 있다고. 왠지 압니까? 항상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내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 집을 선택한다고. 그 소득이 낮은 분은 그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도심 안쪽에 있는 거고, 소득이 높으면 외곽하는 이유 뭔지 압니까? 걔들은 중요한 게 넓은 공간,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하셔야 돼. 딱 이거요. 이 설럼가 빈민가는 시장 성공이냐, 시장 실패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분명히 도심 안쪽에 있는 빈민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지. 해결 대책은 철거 정책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 자, 1960년대, 1960년대 초에 보니까 사실 설명해볼게요. 역사의 사실을. 서울시 중심가에 보니까 대부분 다 기와집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 도심 중심 초가집이 있더라 이겁니다. 판자촌이.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도심 안쪽은 땅값 비싼 지가 아닙니까? 왜 여기 기와집 들었었는데 판자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60초에 뭔가 이건 시장 실패다 이렇게 규정해서 이걸 강제 철거를 해버렸다고. 해서 강제 이주시켰어. 우리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뭐냐니까 성남하고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뒷산이 있습니다. 우리 겨울 지나면 가끔 TV 나오지. 연탄 배달하는 장소. 네? 거기 상계동 뒷산이에요. 상계동 뒷산. 왜 강제 이주시키니까 여기 안에 있는 설렁과 싹 없어졌거든. 깔끔해. 그래서 해결했다 생각했다. 웬걸 10년이 딱 지나니까 또 다시 이 지역이 또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말을 바꿔버립니다. 시장 성공이다 바꿔버린다고. 왜 그러냐?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모든 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뭐냐 이 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도 존재한다 이거요.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가지길 바래.
그런데 돈이 없는 결과 할 수 있으면 뭐 있습니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니까 저가 주택도 존재한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공급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후반부터 말을 바꿔버려서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철거 정책에 보니까 이게 효과 봤습니까? 못 본 거지. 효과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왜 보니 이걸 해결 방식이 뭐가 있을 것인가? 왜 얘가 항상 이런 집을 선호할 것인가 보니까 딱 이거야. 돈이야 돈. 아니 돈만 있으면 이런 집 사겠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그 해결 방식은 뭐 있냐? 주민들에게 소득을 갖다 뭐 올려줄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돼. 우리 책에 설명 많거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라고. 실제 한국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사는 잘 모르지만. 이래 본다면 우리 좀 도덕적인 잣대를 빼고 있죠. 마약도 시장 성공이야. 필요한 놈 있잖아. 도덕적인 잣대 빼버리고. 그지? 있으니까 공급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제 도덕 잣대 되면 달라지겠지만, 좋든 나쁘든 보겠지만, 흐려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가 뭔가 하면 예고 과정. 문제 풀자고. 자, 27번 문제.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 요거 묻는 거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걸린 인건적에 나타날 수도 있다. 2번 주거 분리는 분명히 보세요. 주거 분리 이거지? 고급과 저급에 대한 분리 지을 때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아니야? 그다음에 세 번째요. 29번. 자, 29번 보니까 첫째 줄 언놈 집 가져갔어. 누가? 저소득이지. 무슨 여가? 이리 가셔야 돼. 앞에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 30번. 자, 이 집 언놈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어? 상위 계층이지. 그 무슨 여가? 상량. 31번. 자, 가치가 더 큽니까? 보수 비용이 더 큽니까? 가치 더 크지. 그 무슨 여가? 상량 여가. 자, 32번 잘 보셔야 돼. 자, 보니까 소득이 딱 나오지. 칠판 보고. 소득이 나 무조건 이 답 찾아가야 돼. 여기 답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상향여가 나 있지. 그럼 소득이 증가되면 저가 수요는 줄지. 아니, 이 말 아니야. 자, 다시 할게. 이게 상향 아닙니까? 내가 원래 못 사는 동네 살다가 내가 소득이 많아지잖아. 그 저가 버리잖아. 그거 올라타지. 그지? 그래 생각하셔야 돼. 근데 참고로 이건 시험 맞네. 하향여가는. 자, 그 다음에 3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칠판 보시고. 그 말은 A 지역 묻는 거에 B 지역 묻는 거에 번역 잘 하셔. 요거 묻는 거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이니까 집값 올라가지. 그죠? 자, 잠시. 앞으로 여과 과정 시험 나오지. 요 그림 그려. 요것만. 이렇게. 이게 가장 틀리기 쉽단 말이야, 이게. 놓고 그냥 따라가라고. 이거는. 그러면 다시 두째 줄.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요건 A지역 묻는 거지. 할인되겠다. 그죠? 네. 요것만 해. 다른 건 정답 관계 없어. 자, 책 가보죠. 책 보세요. 151페이지. 주택의 여과과정. 갈로 1번 여과과정 분석을 위한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만 정리할게요. 뭐라는가 하면은 그 동그라미 4번입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신규 주택은 여러 법적 규제에서 시장에 공급될 수가 없다. 즉 저가 주택은 법적으로 신축을 금지한다. 이 말이 보세요. 신규는 누가 차지한다고?
고소득입니다. 이거 아시라고. 뭐 결국 책이 없지만 요 말을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저소득계층은 뭐 있습니까? 고가주택 중에서 하향역을 통해서 뭐 한다고? 공급받는다를 가셔야 돼.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로 양갈로 2번. 이제 보시, 이건 중요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통과. 보지 말고. D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만 정리해. 동그라미 2번. 어느 놈 가져갔어? 누구? 상위계층 밑줄. 자, 그 다음에 3번. 소득증가 딱 나오지. 칠판 보고. 칠판 보고. 이 말로 무조건 이 글자 찾아가. 예? 그래서 저소득층 수요 뭐에 감소했지. 이게 상향이지. 3번은 보수 비용이 더 큽니까? 가치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 가치 더 크지. 자, 밑에 있는 갈로 3번도 하향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통과. 2번, 3번, 4번 봐. 2번, 3번, 4번만. 자, 2번. 어느 놈이 가져갔어? 하위 계층이지 밑줄. 3번 소득 나오지. 저가 주택 수요 뭐요? 증가. 일대 하향여 갑니다. 4번은 가치 더 큽니까? 보수 비용 더 큽니까? 보수 비용이 더 크지. 그죠? 자, 밑에 있는 양갈로 4번. 하향여 과정 분석. 이건 읽으면 안 돼. 절대로 읽으면 안 돼. 책이 이거 내가 봐서 책도 안 해보니까 내용이 약간 이상해. 이건 시험 안 나온다고. 나중에 제가 있죠. 시험에 임박은 한 번쯤 딱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예, D장 154페이지 맨 위에 갈로 4번.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되는 현상. 자, 요거 설렘과 발생된 현상입니다. 네? 근데 거기 설명이 꽤 많거든요. 단은 보지만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내용이 좀 빠졌는데 거기 말해서 두째 줄 읽어볼까요? 중간쯤에 시장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즉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같은 말이 시장 성공이야. 시장 성공. 또 그리고 책에 보니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은 것 같아. 이 대책 나와야 돼. 대책까지.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155페이지 큰 3번 주거분리. 요거는 자, D장까지 설명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런 꼭 해야 될 건 칠판 보시고요. 요거 딱 그려서 읽어보면서 무조건 따라가 보라고. 따라가 봐야 되건 이 그림을. 그러면 이게 뭔지 알 수 있다고.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효율적 시장. 자, 여기 보세요. 제가 11, 12월 달에 효율적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이거예요. 시장 성공이란 말과 시장 실패에 대한 차이를 아시라고. 실패, 시장 성공. 요 두 개 차이는 뭔가 하면 요 차이입니다. 초과이윤이 발생되면 이건 시장 실패야. 초과이윤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이윤만 존재할 때가 시장 성공입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시장 실패는 누군가 손에 누군가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 이때 이런 꼭 아셔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이 되면 항상 뭐 있습니까? 예,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상이윤만 존재해. 정상이윤만. 하는 시장이 뭐냐? 효율적 시장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만약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했으면 이건 다른 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입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어떤 지문 딱 떴을 때 효율적 시장이 딱 나왔는데 초과인이 발생한다면 이게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초과인이 발생한다 이건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 같은 말은 뭐냐? 자본이 합리적 배분되지 못하는 즉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말 딱 뜨는 순간 무조건 요거 확인하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할 거예요. 책 갑니다. 책의 첫 번째를 보니까 그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밑줄.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자 해볼게요. 정보가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되어짐에 따라서 여보세요. 비록 책에 설명 안 돼 있지만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아니할 때가 뭐냐고 이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원래 농지일 때 평당 10만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국가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야, 이 땅 앞으로 2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한다고. 하자마자 땅값은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갔다 해볼게. 이렇게. 이 말 아닙니까? 이 땅이 2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정보가 공표된 즉시 여기에 가격이 반영되는 거지. 그죠? 인제는 이 땅을 매매할 때 얼마에 매매합니까? 10만 원? 30만 원? 30이지. 그죠? 전부 다 이 돈 주고 매매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 이 말이 이게. 응?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두 번째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니까 거기 있는 갈로 2번 필요 없습니다. 뒷장 갈로 양갈로 3번 갑니다.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이 3개 있죠. 첫 번째 뭐? 약성 효율적 시장. 또 준강성.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번역해야 돼, 이건.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요? 같은 말. 요거요. 근데 분명히 요 정보양이 꽤 중요하거든. 이 정보가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정보양이. 우리 정보 분석은 크게 3가지 분석합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 현재 있는 정보, 또 뭔지 압니까? 미래에 있는 정보. 요 3개밖에 없다고, 우리 정보란 건.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과거 정보 이 말 안 써요? 그런 이 책이 없다고 정보 분석은. 이 말에서 뭐 있습니까? 우리는 요걸 이렇게 쓴답니다. 과거 자료 분석. 현재 정보 대신 뭐라는 겁니까? 공표된 사실. 미래 정보는 지금 모르는 거지. 지금 공표 안 된 거지. 그죠? 되지 않은 사실. 이런 시험 낸다고. 응? 우리 최근 좀 이상한 말씀 나왔던데 절대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안 써. 그런 용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거죠. 전공 수직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 말을 돌려내죠. 그건 네 혼자 생각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요 내용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셔. 우리 과거 자료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거든. 지금 의미 없어. 현재 정보는 뭐 있습니까? 우리 다른 말로 기본적 분석이야. 요건 3월 때부터 설명할게요. 자, 공표되지 않는 사실, 여기 뭐냐? 같은 말이 모든 정보 이 말 뜻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보세요. 이제 효율적은 전부 다 초과인이 없는 건데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모두가 과거에 있는 자료만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약한 정보에 따라 초과인이 없다 해서 이게 약성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효율적인데 얘보다 조금 더 강한 정보지. 그래서 이 중강성이라고. 그 다음에 강성이라는 것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을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효율적이지만 가장 강한 정보에 따라 초과인이 없다 해서 이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제가 교도소를 갔다가 교도소가 있습니다. 각각 있는 교도소마다 재수가 총 10명씩 있다 하시죠. 교도소에 있으면 목적이 뭐냐? 외부 정보 다 차단돼 있지. 교도소는. 그죠? 그래서 여기 현재 보니까 부산교도소, 대구교도소, 서울교도소가 있어. 이때 이 교도소에 있는 재수끼리만 삼성전자에 있는 주식을 매매한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산교도소는요, 삼성전자에 있는 과거의 주가 변동을 이것만 딱 주어진 거예요. 주가 변동을. 주어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 안에 있는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하란다면 이 안에 있는 재수는 정보차 있습니까? 없지. 그죠?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느 누구도 초과이 발생해? 안 하지.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율적인데 가장 약한 정보에 대해 초과이 없다 해서 이게 약성이라고. 다시 여기 대구교도소는요,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이 삼성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라고 지금 공시했다고. 요 정보가 주어지고 대구교도소에 있는 재수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초과이 발생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초과이 없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효율적인데 얘보다 강한 정보지. 곧 이게 다른 말로 중강성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울교도소는 요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기업에 있는 내부자 거래. 즉 현재는 공표 안 됐어. 앞으로 이틀 후에 3년 후에 공시할 내용이야. 그래서 기업의 내부 자료를 가지고 뭐 있습니까? 요까지 정보를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재수는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결과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효율적인데 이거보다 훨씬 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게 다른 말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험 났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약성이 딱 나오지. 요걸 좀 분명히 찾아가야 돼. 네? 효율적 시장 뒤에 붙었지. 요거 분명히 확인해야 돼. 다른 건 찾아보지만 알 필요 없으니까. 중강성 나 무조건 요 말 튀어나와야 돼. 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 말 아닙니까? 요걸 찾아가라고. 강성 나는 순간 무조건. 자 보세요. 이 모든 걸 다 분석 아닙니까? 이게 모든 자료들은 이 말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나왔으니까 초과인이 없는 거지. 요래 가셔야 돼. 그런데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나라마다 효율적 시장 달라지는데, 자 이건 무슨 시장이죠? 이 땅이 농지인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지금 공표하자마자 땅값 변화 있죠. 요건 무슨 시장? 나 지금 현재 뭐 했어?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지금 뭐요? 공표했잖아. 공표한 사실 반영된 거지. 이게 뭐라고? 중강성이지. 삼성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 지금 공시했어. 주가 변동이 있지. 공표된 사실 반영돼 있지.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 달라지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중강성까지 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죠. 완전과 불완전 차에서 모두가 모든 정보 다 공유한다는 게 완전 경쟁시장이지.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완전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과 부합될 수밖에 없다고. 완전 경쟁시장일 때만 사실 강성이 나온다고. 이래 보시고 우리 가끔 문제 보니까 이 정보 차이에선 이럴 땐 초과인 발생이 가끔씩 내도록 발생해. 한다고.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야. 요건 뒤에 따로 한다고. 따로. 지금 요거 마시면 돼. 그래서 자, 문제 가볼게요. 34번.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 효율성.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이 말이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보가, 즉 과거 자료 들어왔어. 무슨 시장? 공표된 거, 되지 않는 거, 이런 걸 묶어서 말한다고 시장 효율성을 말쓰는 거예요. 이걸 큰 의미를 두지 마.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뭐 있습니까?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걸 효율적 시장이지. 자, 뒷장 35번 찾아가야 돼. 자, 일단 과거 나왔어. 그 뭐 나와야 돼? 다시 칠판 보고. 요 말로 뭐라고? 찾아가. 약성이지?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야? 끝에 초과인 이 얻기 식단 틀린 거지.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6번 중강성 나왔어. 뭐 나와야 돼? 중강성 같은 말. 공표되는 밑줄. 효율적 시장 같은 말. 총알이 발생할 수 없다 나와야 되지. 자, 근데 잠시 하나 빠져먹었어요. 여보세요. 잠시. 중강성에서는 공표된 사실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인 발생할 수가 없지. 다시 중강성에서는 과거 자료를 분석한다 해서 초과인 발생할 수가 없지. 즉 무슨 말이에요? 중강성은 요 공표된 것만 분석합니까? 아니 앞에 있는 과거도 분석합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성은 과거 자료 분석에도 초과인 발생 안 하고 공표된 사실 분석에 초과인 발생 안 하지. 공표되지 않는 사실 분석에 초과인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일단 거기 있는 37번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뭐라고요? 중강성이죠. 38번 중강성에선 잠시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술적이 같은 말이 과거 자료 분석에도 초과인 발생합니까? 없지. 39번요. 강성 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모든 정보 또는 공표되지 않는 사실 나야지. 찾아가라고. 모든 정보 있죠? 효율적 시장 같은 말. 초과인 발생하지 않는 거. 항상 이 글자만 찾아가라 자꾸. 그 다음에 40번.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부합된다. 이게 뭐라고? 강성이지. 자, 41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도 달라진다 가야 돼요. 자, 책 가볼게요. 이제 책에 158페이지 갑니다. 갈로 1번 약성. 동그라미 1번 약성 같은 말 밑줄. 과거 정보.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같은 말. 초과인 획득 불가능 밑줄. 나머지 읽지만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1번 뭐 나와야 돼? 이거 여보세요. 우리 책 여보세요. 기출된 문제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안 써. 그런 용어 없다니까. 우리가 일반적 개념에서 이해되는데 시험은 그건 안 나온다니까. 그럼 결국 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현재 대신 이 말 바꾸라고. 우리 책은 자꾸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써놨대. 그래서는 안 돼. 공표된 사실 바꾸라고. 현재 정보 대신.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쉽단 말이 이게. 응? 공표된 사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끝에 효율적 시장 같은 말, 초과인 획득 불가능 밑줄. 우측에 15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갈로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1번.
그 미래 정보 대신에 공표되지 않는 사실 또는 모든 정보, 공표되지 않는 사실 또는 모든 정보 써놓으시라고. 자, 그런 다음에 끝에 뭐 초과인 획득 불가능 밑줄. 그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요. 지금은 그 동그라미 4번입니까? 4번 해놓으세요. 자, 둘째 줄.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된 시장을 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그리고 앞장에 자 157페이지 갈로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적 시장 효율성 정도 달라진다.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 159페이지 큰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요건 지금 안 할 거야.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3월달 제가 할 건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라고 과감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효율적 시장 도론 결과 초과인이 없단 말이야. 할당은 배분된다는 거거든.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어짐 따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160페이지 계산 문제 지금 통과. 자, 여기까지 끝. 예, 좀 쉬었다가 167페이지 있는 입지와 공간 구조 요거 할게요.